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챕터 9장 국제무역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이요 보통 다른 경제학 시험과는 틀린 게 이 국제경제 파트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출제 경향 분석해 놓은 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회계사 시험, 보험계리사 이런 데에서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파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쪽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비중으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 문제에는 많이 좀 넣어놓긴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거를. 근데 작년, 재작년, 최근 5년간도 국제경제 파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전체 40문제 중에서 국제무역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렇게 하고 국제금융에서 한두 문제?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아예 이쪽 파트를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기본 강의 때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줄여드리긴 했지만 이 문제 풀 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다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에서는 간편 기출과 그리고 출제가 될 포인트만 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량을 확 줄여드릴게. 아시겠죠? 이게 올해 시험에 국제경제학 비중이 확 늘어났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비중을 늘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 가볍게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가? 이게 자유무역이 뭐냐면 국가 간의 교역 아니겠습니까? 거래 아니겠습니까? 교환 아니겠어요? 요렇게요. 국가 간의 교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국가 상호 이득에 참가하는 두 국가, 물론 여러 국가가 거래에 참여하면 여러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윈윈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얻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걸 볼 거예요. 1번에 보시면 아주 옛날이죠. 최근엔 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자유로운 교역이 주는 이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선 시장이 확대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작은데 삼성이 반도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무역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우리 미시에서 이 대량 생산을 통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국가 간의 기술의 전파로 인해서 기술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가속화되고요. 경쟁을 촉진시켜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이 교육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수입 대체 산업이라는 것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품을 우리가 직접 수입제를 대체 산업이잖아. 직접 국내에서 대체해서 생산하자 이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좀 멀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세계시장과 한국 시장은 완전 경쟁에서 자유무역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도메스틱 가격이라 합니다. 이게 세계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야. 직접 메이크 할 것인가 바이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저같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면 시장에서 사 먹는 게 낫고요. 백종원 선생같이 스파게티를 좀 다양하게 더 싸게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면 직접 메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국가에는 지금 한국이라고 보면 이렇게 반도체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기회비용이 더 싸니까 수출 국가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반도체 수출로 한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두 이득을 얻는다? 여러분, 국제시장 가격에서 한국이 수출국이 되면 여기가 어떤 Q가 되고요. 가격이 있을 때 이 그림 기억나세요? 와 공급이 있는데 여기 한국이라 할게. 여러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요. 만약에 뭐 필리핀이라 할까? 필리핀은 뭐 생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있다 할게요. 근데 비용이 되게 비싼 거야. 그러면 필리핀의 국내 생산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필리핀은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어.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뭐 필리핀이라 할게요. 그럼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게 파란색이야. 월드 가격보다 한국의 균형 가격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이해 가시죠? 필리핀은 이렇게 국내 시장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더 많이 생산하는 거야. 국제시장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생산을 더 많이 해.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요 차이만큼이 무엇입니까 하면 요 차이만큼이 수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더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 국가가 되겠지. 그래서 가격이 싸지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이 감소하고요. 소비는 더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했었습니까? 교육을 통한 이득 얘기할 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형이 수입 국가의 이득이고, 생산 국가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이 생산국의 이득입니다. 요거 살짝 봐주세요. 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소비자 잉여 얼마나 감소합니까?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가격이 비싸지니까 요 빨간 색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얘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는 생산자가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거.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 필리핀은 수입 국가입니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게 수출 국가잖아, 한국이, 우리가. 그럼 생산자들은 더 많이 생산해서 이 연두 색깔만큼이 생산자 이득 증가, 이게 요 삼각형만큼이 더 크기가 됩니다. 생산자 잉여 증가. 이해 가세요? 여기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훨씬 값싸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소비자 잉여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가 생산자 잉여 감소보다 크고,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 감소보다 생산자 잉여 증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자가 이득을 얻는 건 아니고 더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 3번. 반도체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 국내의 반도체 가격은 외국보다 낮았다. 낮으니까 수출하겠죠. 다음 4번. 반도체 수출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내의 반도체 가격은 국제 가격 수준으로 올라간다. 맞죠? 이 그림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5번.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한국 경제 후생은 증가한다. 얼만큼 증가해? 요만큼 증가하는 거지. 여기 삼각형 이 차이가 바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보다 생산자 잉여 증가고, 요 크기만큼 후생의, 여기 수출국이야. 수출국가의 후생 증가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삼각형이 뭐야? 이거는 수입 국가의, 여기 보시면 후생 증가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다음에 5번 반도체 수출로 후생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무역과 관련한 예상, 기출 예상 문제인데 1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2번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우리 밑에 해설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어. 공급 이렇게 있고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수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국제시장 가격이 5야. 국내 시장의 가격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지. 여기 보시면 국내 시장의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이걸로 놓으면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국제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5래니까 이렇게 5 이게 월드 가격입니다. 이게 도메스틱 가격입니다. 국내 시장의 가격보다 국제시장 가격이 더 비싸.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시장에서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얘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수출 국가가 된다는 거 있죠. 앞에 그림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얼마나 수출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가격이 5가 되면 요만큼 수요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수출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5를요. 공급 곡선에 대입하고 수요 곡선에 대입하게 되면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수출량은 바로 3, 5 빼기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 판매량은 2가 되는 것이고 5개 생산해서 여기 보세요. 요만큼은 국내에 판매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은 해외에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통한 잉여가 증가하는 것은 요 삼각형만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그냥 살짝만 봐주시고 우리 해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 국제시장 가격으로 올라갔어. 그럼 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량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여기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A국은 수출 국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수출의 크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20과 50의 차이가 되는 30이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10단위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해설 잘 보시면 잉여 계산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이게 비교의 찾는 거거든요. 누가 수출 국가가 되고 누가 수입 국가가 되는가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하는 애가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64페이지 거기 1번 비교의 찾는 거야. 더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 두 국가에 대해서 여기 노동 시간이야. L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 두시죠. 우리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비교의 찾는 거 연습 좀 해주세요. A국은 디지털 TV에 비해서 A국은 10명이라 할게요. 10시간 한 10명 해야 되고 1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B국은 2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니까 A국이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위에 있어. 의복도 4시간 투입되는데 B국은 5시간 투입되니까 더 짧게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A국이 이렇게 할게요. 디지털 TV에서는 A국이 우위가 있고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도 A국이 우위가 있어요. 더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위가 있냐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 해서 A국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 축구도 잘하고요. 경작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손흥민이 몸이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A국이 다 절대 우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손흥민 입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경작 공부를 포기해야 되고 경작 공부 강의를 하게 되면 축구를 포기해야 돼.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모르겠어. 축구만 하고 있고 경제학 강의를 안 하니까 일타 강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뭐 축구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축구를 하게 되니까 제가 둘 다 못하지만 저는 경제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찾을 때는요. 비교율을 찾아야 되는데 노동이면 이렇게 파고드세요로 계산하세요. 기계적으로. 아셨죠? 자, 다시 파고드세요 방법을 쓰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A국이 이렇게 가려야 돼. A국이 디지털 TV를 생산할까 의복을 생산할 건데 디지털 TV 생산에 대한 의복으로 표현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파고드세요. 4가 밑으로 파고들면 돼. 오케이? 자, 의복에 대한 기회비용을 디지털 TV로 표시하세요. 그럼 이 10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거 그대로 내용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게 Q가 되면 올라타세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고드세요로 하시죠. 5가 밑으로 파고드세요. 20이 밑으로 파고드세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걸 더 잘합니까? 하면 더 작은 걸 찾으시면 돼. 얘가 훨씬 더 여기 보시면 얘는 20분의 5고 얘는 10분의 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분의 8이니까 얘가 훨씬 더 싸게 먹힌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나타냈을 때 요거 A국가의 TV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여기 4분의 10, 2.5단위다. 맞죠? A국가의 디지털 TV와 의복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있어, A국은. 근데 비교 우위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국은 저기 보면 TV에 비교 우위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잘한다는 거야. B국은 A가 TV를 생산하니까 의복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3번. B국가에서 의복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20분의 5 이래야죠. 0.4가 아니군요. 기회비용 찾는 것만 보세요. 자, B국가는 의복에 비교 우위가 있다. 맞고요. 오케이. 다음 5번. 디지털 TV 한 단위와 의복 한 세 단위를 교환하는 교육 조건이면 맞습니다. 이 교육 조건은 TV와 의복 얼마 사이에 하냐? 그럼 교육 조건은 요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5분의 20과 4분의 10 사이. 의복은 20분의 5와 10분의 4 사이가 되면 교육해서 윈윈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거 상대 가격 비교 위로 찾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앞에 이렇게 L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숫자가 노동 투입량이래. 자, 의류에 대한 의류 가로로 묶고 쇠고기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쇠고기가 분자로 있어. 우선 기회비용으로 바꿀게요. 파고드세요 방법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쇠고기 한 단위의 노동자 한 명인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 가면. 그럼 2가 밑으로 파고들면 돼.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3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6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으로 표현했을 땐 좀 더 작은 값을 찾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는 2구 2분의 1이니까 얘가 비교위가 있고 얘가 비교위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쇠고기가 관심이야. 이게 늘 우리 MRS나 뭐 할 때도 얘기했죠. 쇠고기가 관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상대 가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라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6 사이면 이게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우리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답은 0.5와 2 사이 이렇게요. 자, 요 정도 비교의 찾는 거 하시고요. 그 3번, 4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회계사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지 마시고 분량을 좀 줄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가끔 어쩌다 출제되는 게 요 현대무역 이론입니다. 원래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원래 기존에 그 리카르도 모형이라 해요.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하면 너 축구를 잘해? 경제학을 강의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랑 여기 보면 뭐 필리핀 이런 나라랑 같이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하잖아. 자동차를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 필리핀에서는요, 뭔가 바나나를 우리한테 또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수출하고 바나나를 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은 자동차 산업과 바나나 산업 간 이렇게 돼요. 산업 간의 교역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 아니 산업 간에 자동차만 생산하고 바나나만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독일하고 교역할 때도 독일에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 수입하잖아. 우리나라 자동차도 독일에 수출한다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거야. 현대무역 이론에서 산업 내 무역 이론이에요. 인터가 아니라 인트라 무역 이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독일이 같이 한국과 독일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입한다니까? 같은 자동차 산업 내에서. 이해 가시죠? 포인트만 잡으세요. 여기서는 자동차 산업과 바나나 산업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네,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뭐 트럭을 수출한다, SUV를 수출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는 무슨 뭐 독일은 트럭 같은 거를 수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산업 내 무역이 왜 일어납니까 하면요, 이거는요, 얘는 비교우위 때문에 산업 간 무역이 일어나는데 얘는 비교우위가 아니야. 차별화, 우리 독점적 경쟁 생각하시면 돼요. 차별화라든가.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폴 크루그만 교수가 바로 요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쟁시장.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더 떠나가지고요. 산업 간 무역, 현대 무역 이론 요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핵쇼올린 정리입니다. 핵쇼올린 정리 이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정도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시죠. 아니 여러분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X제가 자동차야. 자동차고.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한국이 동남아라고 합시다. 동남아. X제가 쌀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X제가 쌀이고 쌀이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제화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이 풍부한 제화고 Y제가 컴퓨터라고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자, 여기서 A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풍부하대. 노동이 작고 자본이 풍부해. B국가는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적어요. 자, 그럼 A국가가 미국이겠어요? B국가가 미국이겠어요? A국가가 미국이고 자본이 많으니까 B국가가 필리핀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거 하나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필리핀은 노동이 풍부하잖아. 그럼 쌀을 생산하겠어요? 컴퓨터를 생산하겠어요? 아니, 컴퓨터는 자본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필리핀은, B국가는 노동이 풍부하니까 X제인 쌀을 수출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미국은 Y제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풍부해. B국이 필리핀이야. 필리핀. 이해 가시죠? 양국 간의 상품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서 그럼 필리핀과 미국의 노동과 자본의 그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싼 거야. R분의 W를 할게. 미국은 노동의 가격이 비싸요. 왜요? W가 임금이 노동의 가격이잖아. 노동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필리핀은 널린 게 노동이야. 노동의 가격이 싸. 이게 교역 전이야. 그래서 교역 전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싸고 그리고 자본의 가격이 비쌌는데 자, 이게 교역 후가 되잖아. 교역 후.
자,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막 이민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되냐면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이 동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역 후에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달랐었는데 요소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야. 가격이 균등화된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 두 국가의 자본의 가격이 똑같아진다니까? 상대적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똑같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고. 한번 볼게요. B 국가의 자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게 같아지려면 필리핀은 노동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요. 자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고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B 국가는 자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아니요. B 국가가 필리핀이잖아. 자본의 실질 소득 R입니다. R은 하락한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잘 체크하세요. 더도 덜도 제가 최소한 해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답은 A국의 노동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노동자 실질 소득 감소하죠. 임금이야. 필리핀의 노동자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그래서 가와 다가 맞습니다. 자, 그냥 한 요 정도만 봐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게 이제 산업 간 무역입니다. 그래서 산업 간 무역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노동의 생산성 차이 나타내는 게 산업 간 무역에 나타내는 비교 이론이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생산 요소의 부존도 차이, 이게 핵시올린 정리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이것도 산업 칸이야. 앞에 쌀과 자동차 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다 산업 간 무역이고요. 그 다음 여기 제품의 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이게 산업 내 인트라 무역이 되는 것이고, 자, 산업 내 무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산업 간이고요. 앞에 독일과 한국과 얘기하는 산업 선진국 간, 이게 바로 산업 내 무역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나라와 독일 간에 얘기하는 거는 같이 자동차를 서로 사고 파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요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산업 간 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짝 요거만 봐주시죠. 산업 간 무역이나 산업 내 무역은 전부 다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죠.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교역이 가능하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시고 제가 줄여드릴게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저것만 하세요. 대국과 거기 밑에 그림만 그냥 체크하세요. 그림만. 밑에 소국 있잖아. 소국과 대국 있잖아. 그것만 보세요. 자,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상하게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나마 출제한다 그러면 이걸로 해주시죠. 자, 공급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수입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입량이 되는 거야. 수입의 크기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건 앞에 얘기했잖아. 원래 국내 시장보다 가격이 싸지게 되면 국내 생산자가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는 소비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못 살겠다 이래서,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려고 요만큼 관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입 장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량이 줄어들어. 이게 수입의 크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생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량이 감소해요. 거기 밑에 잘 나와 있어.
그래서 A, B, C, D가 소비자 잉여 감소고요. 생산자 잉여 증가는 A만큼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얻게 된 이득이 있잖아. 요 차이. 이게 관세 수입입니다. 이게 관세 수입이야. 관세 수입. 수입량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서 얻게 되는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여기 삼각형 있죠.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요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언제나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후생 손실이 발생해. 요게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야. 이 빨간 색깔이. 요게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비효율성을 뜻합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거 밑에 그림 대국 있는 거 있잖아. 대국. 그 표를 잘 보시면 소국인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서 항상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데 대국은요. 정부의 재정 수입이 이렇게 좀 증가해. 그래서 대국인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오히려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죠. 대국의 경우에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소국은 반드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 증가하고 그거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자체는 감소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3번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4번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후생 순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밑에 해설 잘 그려놨어. 요거 크기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크기 구하는 거. 이제 나오게 되면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하나 정도는 출제될 수 있어서 그거 정도는 보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XXX 하시죠.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우리 국제무역과 관련된 내용을요. 요렇게 요거 면적 구하는 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은 별로 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비교이론 찾는 거 있잖아. 그거 정도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세 부과했을 때 효과 있잖아. 그거 정도만 좀 잘 정리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하시는 거는 원래 다른 시험 같을 때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분량을 좀 줄이니까 그 정도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금융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